제가 그 교양 과목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이 교양 과목으로 준비한 이유가 제가 안전 쪽으로 안 갈 생각이고 여러분보다 잘할 자신도 없어가지고 교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교양 과목의 이름은 원래는 재밌는 한국사와 사고 능력인데 그 다음에 그 부제로는 원래 고대사에서 한일 관계를 준비했어요. 그 다른 걸 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좀 더 재미있어 보여가지고 한일 관계를 좀 준비해봤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고대사의 목차 먼저 말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고대 한일 관계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날본 무설, 세 번째는 칠지도에 관련된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론과 Q&A가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국가인데요. 이 지도를 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국가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고려요? 고려도 맞긴 하죠. 원래 고대 국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 빨간색하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을 봤을 때 혹시 다른 더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가야도 맞긴 한데 가야는 이때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다들 답을 말씀하셨는데 고구려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은 고구려, 녹색이 백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파란색이 신라, 네 번째로 가야인데 가야는 사실상 국가로 인정받기보다는 약간 연맹의 형태로 인정받았어요. 고대 한일 관계 시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을 봤으면 이제 일본을 봐야 되잖아요. 현재 일본의 국명은 8세기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는 외나라 혹은 또 야마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저기 옆에 보시는 지도에 있는 게 야마토라는 국가의 최대 영토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삼국사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외나 야마토 일본이 이제 등장하는 거는 4세기 무렵에 관련 기록이 확인이 돼요. 공식 관계보다는 이제 외구라든지 이제 뭐 해적 집단, 도적 집단, 그다음에 이제 뭐 약탈 관련된 기사가 많고요. 그다음 혹시 이 철에 관한 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덩이새라는 건데 강철의 주 재료고 어미새? 덩이새요, 덩이새. 덩이새? 네, 철정이라고도 불리는 물건이에요. 덩이새. 이 물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가야가 이 철을 매개체로 일본과 이제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가 이제 쇠퇴하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교류하기 시작한 게 백제라는 건데 백제 국가에서는 이제 근초고왕 때 이제 일본에서 사신단이 와서 가야가 이제 힘이 약해졌으니까 자신들과 이제 교류를 하자 하면서 이제 가야 대신 백제로 갈아타면서 근초고왕이 되게 좋아하면서 이 철 덩이새랑 철정을 이제 덩이새라 불리는 철정이라는 물건을 40매를 주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는 화폐로도 사용이 되고 강철의 기본 재료여서 그 무기 자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왜 일본인가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 고대사에서는 중국이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이제 일본도 중요한 이유가 백제와 신라, 고구려가 이제 한반도 내에서 패권 경쟁을 한단 말이죠. 이제 패권 경쟁에서 백제와 신라는 체급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데 체급이 비슷하다 보니까 뒤에서 한 명이 더 때려주면은 힘이 분산돼서 좀 더 먹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을 좀 최대한 이용하려고 정치적이나 지리적으로 좀 이용을 많이 했어요. 백제 같은 경우에서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를 좀 일본을 이용하고 싶었지만 중국하고의 이제 관계도 좀 멀리 있어가지고 좋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신라가 좀 가까워서 많이 털어먹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이제 일본의 시선에서는 첫 번째로 가야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철과 선진 문물, 중국의 문물을 흡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만만하고 철이 좀 특산품으로 나오는 가야와 소통을 많이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가야가 무너진 다음에 백제를 통해서 이제 서해안, 이제 한강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중국 문물을 좀 받아들이면서 이제 철도 계속 받아주고 세 번째로 교류한 국가가 신라인데 신라는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중국하고 이제 직접적인 연결로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본이 같이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날본부설에 대해서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말하겠습니다. 임날본부설이라는 게 일본 학회랑 일본 역사 교과서에 조금씩 주장하는 구간인데, 임나가 이 가야라는 영토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4세기경에 야마토가 일본이 이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식민 통치하고 이제 백제와 신라를 종속국으로 만들어서 통치했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의 설이에요. 이거를 좀 주장하는 이유가 식민사가 일제가 한국을 지배했을 때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저희 쪽에서 학회랑 이런 데서 반박하고 폐기할 때 사용하는 주장들이 일본 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서기에 대한 사료가 신빙성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6세기 전후에서 이제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나머지는 이제 시대가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도 이제 불명확해가지고 이걸로 반박을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발전 상황으로서는 야마토 정권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서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간사이 지역, 교토와 오사카 지역인데 그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얘네들이 확장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게 5세기에서 6세기인데 이제 그때 당시 걔네 영토 안에서도 중앙 집권이 안 되고 이제 각자 이제 군벌 느낌으로 하나로 뭉쳐 있는 거라 1000km 떨어진 그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 큐슈 지역도 하나의 국가처럼 그냥 자신들 마음대로 생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날본부설을 증명해줄 이제 유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유물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가야, 신라, 백제에 대한 고유 유물들만 거의 나오고,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는 대부분 이제 연도가 한참 뒤에 받은 걸로 계속 나오니까 지금에서 이제 현대에서 이제 임날본부설을 보는 시각은 첫 번째는 전면 부정을 해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그런 기구 자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느낌으로 보는 거는 집에는 말도 안 되지만 다만 가야가 외랑 교류하면서 설치한 무역기구, 아니면 백제가 외랑 교류하면서 설치한 무역기구, 군사기구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칠지도에서 대해 말할 건데, 이게 칠지도라는 검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칼로 사용되기보다는 제사나 의뢰 용도로 사용이 돼요. 이게 일본에서 발견돼 가지고 일본이 이제 서로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이. 이게 백제에서 만든 물건인데, 이 물건을 한국에서는 백제가 일본한테 하사한 하사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일본에서는 백제가 조공으로 자신들한테 바친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서로 주장이 상반돼요. 그리고 이제 태호라는 연호를 썼다고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백제는 연호를 쓴 적이 없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태호라는 연호와 겹치는 연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칠지도의 제작 시점하고 그 경이 왜 만들어졌는지와 전파 과정이 여전히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인데요. 고대사에서도 이제 고대사에서는 이제 두 국가 간의 교류는 양방향으로 지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한쪽이 우위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흔적을 증거로 제국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기억으로 인해서 더 민감하게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뭐 독도 문제라든지 뭐 옛날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식민 통치라든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일본에서 이제 뭐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감정적인보다는 냉정적이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혹시 지금까지 들으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